제가 홍보 드렸죠. 월요일 날 잘하면 알렉스가 줌 인터뷰에 직접 들어오게 된다고. 홍상현 사장님 들으셨어요? 그 나카자토 제가 인터뷰한 거? 안 들으셨어요? 지구만 들었다 놨다 하지. 네, 안 들으시고. 어쩌면 월요일 날 오후 2시 반에 아직 컨펌은 안 떨어졌습니다만은 우리 그 어드바이저로 들어와 있는 알렉스의 인터뷰를 제가 지금 이렇게 여기 줌 보이듯이 제 줌에 초대를 해서 인터뷰를 할 계획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어드바이저로 유명 인사가 우리 커뮤니티에 들어와서 우리와 대화를 시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면 다음 주 수요일 경에 혹시 대전에서 많이 오시나요? 대전에서 지금 그 행사를 하려고 그래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오후 2시에는. 그래서 서울에서 강의는 안 하고 대전에서 강의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호텔 행사고 대전 ICC라는 곳이 있대요. 굉장히 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브리핑을 제가 항상 간단하게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할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Recording in progress. 저는 김성휘라고 합니다. 소속은 메타브릿지 소속이고요. 메타브릿지는 두바이의 금융법인입니다. 이 금융법인에서 크레타 토큰을 판매하고 있어요. 이 크레타 토큰을 팔면 돈은 여기로 가겠죠. 메타브릿지. 이 메타브릿지는 투자법인이기 때문에 다이버스 팀에게 투자를 합니다. 이 다이버스 팀은 게임 관련 플랫폼을 개발하는 팀이에요. 팀원들은 이따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크레타의 플랫폼을 만들어요. 이 플랫폼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장착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크레타가 사용처가 많아지고 가치가 상승한다. 이렇게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크레타 플랫폼은 어떤 플랫폼을 지향하는가를 보면 NFT 이거 지금 공유 나가죠? 화면. 네. NFT 요즘은 이제 거의 모든 산업이 블록체인과 NFT의 접목으로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NFT를 하려고 하면 블록체인이 필요해요. 블록체인 중에서도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기능을 가진 블록체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하냐? 게임 관련 컨텐츠를 제작하고 게임이나 버추얼랜드나 이 안에 메타버스나 멀티버스 관련한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독특한 기술이 하나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게 크리에이션 엔진이 붙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게임 같은 것을 제작하려면 또는 메타버스 어떤 프로젝트들을 제작을 하려면 저런 엔진이 필요하죠. 그 엔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것은 유니티 엔진입니다. 유니티 엔진. 한국에 있는 유니티 엔진이고요. 이거는 한번 잠깐 돌려서 볼까요? 공유는 되어 있고. If you think of high-end graphics, there are some names that immediately come to mind. Epic, DICE, CryEngine. But more and more game studios and various global tech hubs are beginning to turn heads with their advancements in video game visuals. 네. One such company is Pearl Abyss, a South Korean video game company primarily known for the MMO.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 엔진은 펄어비스 엔진입니다. 한국의 펄어비스라는 검은 사막 엔진이죠. 자, 로블록스 엔진에서 어떤 것을 만드냐면 오징어 게임을 만듭니다. Boom, dead, aweso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icholas is only on Roblox. In Roblox, you create one account and your character to play it, ID, Squiddy Book, get for free. For example, this is a
in Unity 영화처럼 or 제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로블록스 엔진 또는 마인크래프트 엔진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크리에이션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 화면이 유튜브잖아요. 유튜브. 그죠? 요즘 청소년들의 꿈이 과학자나 대통령이나 이런 게 아니라 유튜버가 꿈이거나 크리에이터가 꿈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틱톡이라든지 짤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돈을 버는 그런 것을 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듯이 언리얼 엔진에 붙어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거나 게임을 만들거나 로블록스 엔진에 붙어서 게임을 만들거나 또는 펄어비스 엔진에 붙어서 게임을 만들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요즘 애들이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블록스 그 엔진에 붙어 있는 게임은 몇 개 정도 된다? 1000만 개 정도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플랫폼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크리에이션 엔진이 있다. 대한민국에는 200개의 게임사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아까 보여드렸던 펄어비스 엔진하고 우리 크레타 엔진하고 두 군데만 게임을 제작하고 메타버스를 제작할 수 있는 엔진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 엔진을 통해서 블록체인상의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NFT화해서 게임의 모든 컨텐츠를 어때요? 사고 팔아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구도를 만들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크레타가 지향하는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업력이 있느냐? 게임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 지금부터 플랫폼에 게임을 하나하나 만들어 갈 것이다. 이렇다면 오래 걸리겠죠. 근데 킹덤 언더 파이어, 더 크루세이더즈, 히어로즈, 더 라이즈, N3, 카르마 등등 이런 게임들이 이미 15개 이상 있다는 거예요. 그 15개 이상 있는 게임들을 이 플랫폼에 얻는 건 어렵진 않겠죠. 이들은 그냥 평생을 이걸 해왔던 분들이에요. 업력은 어느 정도 되냐? 미국 나스닥에 상장돼 있고 전 세계에 20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마이크로소프트사 다 알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파트너사인 그런 인재들이라는. 또 하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 게임을 만드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이 팀한테 투자를 단행했던 적이 있었다. 그럼 대단하죠. 한국의 기업이 그런 투자를 받았었다. 또 하나, 엔비디아사의 파트너사이다. 엔비디아사는 잘 몰라요. 혹시 TSMC 아시는 분? TSMC. 전 세계의 가장 핫한 반도체 기술 팀이 TSMC입니다. 그것처럼 엔비디아 또한 그래픽 관련 굉장한 엔지니어들의 집단이 직원만 16,000명가량의 나스닥에 상장이 돼요. 이런 회사들의 파트너 사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게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들의 어떤 캐릭터, 장면, 그런 지형, 그런 것들. 지금 이 옷을 갈아입거나 구두를 또는 장갑을, 머리 색깔을, 피부색을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 캐릭터는 러닝하고 팬티만 입혀서 내보내놓으면 나머지는 다 갖춰야 되는 거죠. 이게 다 뭐예요? 돈이죠, 돈. 이 상품들이 전부 다 NFT 소재라는 것입니다. 걸어 나오는 남자의
우리나라의 등장인물이 등에 짊어진 저 활, 저것도 다 돈 주고 사야 되고. 애들이 명절 때 돈 받으면 세뱃돈 같은 거 받으면 다 이런 거 다 장만하는 거예요. 문화상품권 사서. 그렇죠? 여자들은 남자 캐릭터를 키우기 좋아하고 남자들은 또 예쁜 여자 캐릭터를 키우기 좋아하고 네, 이 여자가 저는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왜냐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삼강천 청자 발음도 어렵네. 삼강천 청자 또는 뭐 백자 그런 게 저는 멋있어 보이진 않은데 왜 이렇게 비쌀까요? 거기다가 라면도 하나도 끓여 먹을 수 없어요. 그죠? 근데 비싸. 그게 희소성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게임에 이런 캐릭터는 단 한 명이에요. 그러면 애들은 친구들끼리 이렇게 놀다가 있잖아요. 상대가 멋있는 칼을 차고 있다. 멋있는 장비를 차고 있다. 그러면 어때요? 당장 엄마를 졸르기 시작합니다. 엄마 5,000원만 줘. 문화상품권 사려고. 근데 이 캐릭터는 단 한 명밖에 없다 보니까 희소성이 있어요. 위메이드가 만든 그 P2E 게임 중에 미르포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 캐릭터 하나를 사는데 얼마 정도면 사냐면요. 1억 정도 줘요. 캐릭터 하나에. 처음에 팔 때는 얼마 정도에 팔았냐면 300만 원, 200만 원에 팔았어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기냐. 여기에 100만 명이, 200만 명이 있는데 이 캐릭터는 하나인데 내가 장착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과거 같으면 어떠냐면 이 캐릭터를 제가 가지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과거 같으면 그냥 이 게임에 접속해서 놀고 던져놓고 얘네가 서버 점검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손을 못 대고 다른 게임에 접속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달라진 거예요. 블록체인 기술이 나오면서 이 게임에 이 캐릭터를 토큰으로 만들어요. 하나의 토큰. 이것을 민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구한테 팔아야겠는데 어때요? 스마트 컨트랙을 입혀서 판매를 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이템베이나 이베이에서는 걱정을 하면서 팔아요. 이 캐릭터를 팔겠다고 내놓으면 가명을 가지고 있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얘만 낚아채가고 돈을 안 주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중고나라에서 하루에 일어나는 사기 건수가 100억 원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막으려면 어떤 것이 필요해요? 신뢰할 수 있는 거래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입니다. 그 블록체인에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기술은 저는 만약에 옥션에 물건을 살 때 돈을 먼저 보내죠. 근데 옥션이라는 곳이 보장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상품이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온다는 걸 알죠. 근데 개인 간 거래예요. 그러면 제가 돈을 먼저 보내면 이 사람이 먹지를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막는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자, 그럼 이 캐릭터를 하나를 살 때는 300만 원에 사요. 근데 이 캐릭터가 하나다 보니까 그 게임에 있는 사람들은 저한테 노크를 해요. 이 캐릭터를 나한테 팔지 않겠니? 그러면 저는 300만 원에 샀는데 500만 원 줄게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500만 원 가치보다는 얘가 높아요. 1000만 원 줄 테니까 팔아라. 2천만 원 줄 테니까 팔아라. 저는 안 팔죠. 1억 이상 주면 몰라도 안 팔아요. 왜? 누군가는 1억을 내고라도 생일 선물로 이 캐릭터를 선물하거나 자기가 사려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그럼 제가 얼마를 벌어요? 300만 원 주고 사서 1억에 팔면 9,700만 원을 벌잖아요. 비트코인보다 더 오르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아니, 이것을 사서 나는 게임도 하지 않는데. 근데 비트코인 가지고 게임 해보신 적 있어요? 햄버거 하나도 못 사 먹거든요. 이더리움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사려고 하느냐? 오늘 만약에 샌드박스가 좀 떨어졌다. 왜 사려고 해요? 차익을 남겨 먹으려고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게임에서는 이 캐릭터는 돈 벌려고도 하지만 게임에서 반드시 필요한 캐릭터라는 거예요. 이게 실물 경제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300만 원에 사서 1억에 판매를 하면 9,700만 원 남잖아요. 근데 9,700만 원을 제가 다 가지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거 누가 디자인했어요? 제가 안 했잖아요. 소유권만 제 거지 이거 디자인한 사람, 저작권자는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보호를 해줘야 돼.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 이것을 소유한 사람한테 수익을 줘야 한다. 두 번째, 저작권자를 보호해야 한다. 그래서 9,700만 원이라는 수익이 생기면 이 사람한테 970만 원. 나머지는 제가 갖게 되는 스마트 컨트랙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스마트 컨트랙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못 거래해서 그 비싼 걸 띄면 어떻게 하느냐. 그분은 머릿속에 블록체인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절대로 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래를 하고 있는데 카카오의 클레이튼처럼 NFT 거래를 하고 있는데 멈췄어요. 40시간.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캐릭터가 소실될 수도 있습니다. 유실될 수도 있어요. 거래를 하고 있는데 솔라나처럼 이틀씩, 3일씩 안 열려. 블록이 형성이 안 돼. 이런 문제를 가지면 어때요? 그 블록체인은 불완전한 상태가 되는 거죠. 산업화되기에는 어렵다.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를 이제 저희한테 판매를 하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죠. 이유를 묻지 말고 그냥 사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은 강남 땅이 오르는 것보다 더 빨리 올라요. 옛날에 논밭이었을 때 강남 땅을 200원, 300원에 사놨었으면 떼부자 됐겠죠. 그 기간보다 월등히 빨리 올라요. 이런 어떤 금전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요즘 예쁘죠? 어린이들은 이런 걸 애들이 왜 이렇게 막 좀비나 이런 거를 좋아하는 제가 요새 이렇게 숨을 한번 쉬어보고 싶어요. 저 여자처럼. 이렇게. 이걸 보면서 요즘 많이 제가 느껴요. 굉장히 건강한 이 캐릭터. 자, 그러면 여기 거하고 다른 데 거를 한번 보자고요. 다른 데 거. 어디 거? 샌드박스 거. 샌드박스가, 이게 샌드박스입니다. 지금 요즘 막 한참 물올랐었던 샌드박스. 샌드박스의 캐릭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We got Raikinos in the chat saying, Lydia is sworn to carry your burdens. 얘가 주인공이에요. Lydia is sworn to not exist, bro. 보시니까 어때요? Who are these police zombies and why? 액션이 아주 다양하죠. 눈, 코, 입은 잘 안 보여도, 그죠? 자, 이걸 보다가 아까 그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어때요? 퀄리티적으로 차이가 엄청나죠. 그럼 이것만 그러느냐? 아니요. 제가 디센트럴랜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디센트럴랜드에서 현재 판매하고 있는 디지털 컨텐츠들입니다. 가상 부동산 등. 디센트럴랜드의 게임에 들어와 봅니다. 게임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다양한 자신만의 아바타를 꾸며서 재밌게 얘기도 하면서 이벤트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자, 자신이 게임을 잘 못한다, 카드 게임에 소질이 없다.
자, 그러면 엑시 인피니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뿅망치 하나에 7만 원. 여기 가오리 하나, 우주선 하나에 15만 원. 뭐 이런 거죠. 자, 이런 캐릭터들이죠. 여기 이게 금붕어예요? 돼지저금통이에요? 뭐예요? 얘네들이 캐릭터예요. 필리핀 경제에 어마어마한 부강을 일으킨 그런 게임입니다. 로블록스 한번 볼까요? 이건 로블록스입니다. 로블록스의 캐릭터 한번 보실까요? 으로 문이 열리겠죠? 아니 나 은행 털났는데 이상한 신전으로 와버렸어요. 문을 제가 열어주세요. 물음표다. 깡통 쓰고 다니는 화살을 불꽃을 통해서 그러니까 로블록스 지나가게 써가지고 엔진에서 저기다 불을 붙이는 게임을 거구나. 만들면 요런 애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그걸 다시 한번 보면 이제 눈이 뻥 뚫립니다. 여기를 보시면. 그죠? 무엇을 얘기하나 아시겠죠? 이 엔진에서 나오면 게임이 퀄리티가 저러는데 로블록스 엔진에서 나오면 저렇다라는 거예요. 네. 자, 다시 원위치로 갑니다. 자, 이 회사가 퀄리티적으로 따져보면 어때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사의 파트너 될 자격이 있겠다, 없겠다. 퀄리티적으로.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 플랫폼에 게임도 붙이고 이런 엔진도 여기에 붙고 그러면 이 엔진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게임을 만들기도 하겠다. 자, 여러분의 입장을 보면 어때요? 게임 만들 분 있어요? 어렵죠. 여러분은 가만히 있는 동안에도 로블록스에서 저런 캐릭터를 만들어서 게임을 만들어서 돌아다니는 것이 1000만 개. 그 1000만 개의 게임을 만든 유저들이 이쪽으로 와서 게임을 10%만 만든다면 이 엔진을 알기만 한다면 이동할 가능성도 있겠죠. 이것을 의도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어떤 유튜브가 한 70명 정도 나왔고 이쪽 엔진을 광고하고 로블록스 엔진을 광고하고 그러면서 어때요? 두 개의 차이를 대별하고 이쪽의 엔진을 써라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능성 월등히 높아집니다. 자, 고로 이들이 메타버스 NFT P2E를 한다는데 유저를 몰고 온 거예요. 이 게임들, 이들이 그동안 만들어온 30년 동안 만들어온 15개의 게임들을 이미 갖고 있는데 얹어서 서비스를 하겠다. 근데 이 칼을 하나 살라고 하면 그동안 어떻게 샀어요? 현금을 문화상품권을 바꿔서 문화상품권 코드 번호를 해서 게임에서 칼을 장착을 했답니다. 근데 바꾸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크레타 플랫폼에 장착되는 게임은 문화상품권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에 크레타로만 들어와야 합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해요? 현금을 문화상품권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크레타로 사서 어디서 사야 돼요? 거래소에서 사거나 P2P로 사거나 사서 지갑을 깔고 사서 장착하고 그리고 어때요? 그걸 포인트로 전환해서 장비를 장착한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이 플랫폼에 게임이 많이 들어오고 유저가 많이 들어오면 크레타는 쓰인다, 안 쓰인다? 쓰인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이 메타버스 NFT P2E를 한대요. 근데 이제 일이 점점 커지는 거죠. 어떻게 커지냐? 보세요. 킹덤 시리즈에 붙어 있는 300만 명에서 500만 명의 유저가 크레타 토큰을 사가지고 포인트로 전환해서 어때요? 하려고 하면 크레타가 필요하겠네, 여기는. 그죠? 근데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다 아는 게임 하나가 여기에 장착이 더 됐어요. 어떤 게임이냐? 포트리스라는 게임입니다. 이 포트리스라는 게임은 50개국에 나가 있어요, 유저들이. 그리고 5천만 명 이상의 유저를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인구가 몇 명이에요? 5천 한 100만 정도 되잖아요. 그죠? 5천만 명의 유저를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인 실데이터로는 2,400만 명의 포트리스 유저라고 합니다. 2,400만 명의 포트리스 유저를 여기서 포트리스를 이제 서비스를 하니까 그들은 무엇이 필요해요? 크레타가 필요하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저는 크레타를 또는 여러분은 크레타를 샀다.
게임에 들어와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 팔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차이인 거죠. 그죠? 그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크레타를 예를 들어서 3만 불짜리를 샀어. 그래서 많이씩 채굴이 되어져 나오는데 이들은 아직 몰라. 근데 나중에 이들은 3개가 되든 10개가 되든 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유저가 몇 명? 2,400명? 여기가 300만에서 500만 명. 그러면 미니멈으로 잡아도 2,700만 명.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코인 가격은 10,000명의 유저가 10,000명의 상장을 하면 시장에서 던지려고 그래요. 근데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 코인 어떻게 돼요? 똥값 되죠. 그죠? 근데 10,000명이 던지려고 하는데 10만 명이 사려고 그래. 왜? 게임을 하려면 필요하니까. 그러면 좀 달라지죠. 근데 100만 명이 살려고 하면 어때요? 안 팔고 싶죠, 이제. 더 오를지 모르니까. 근데 2,700만 명이 사려고 그래. 그러면 좀 생각해 볼 만하죠. 아, 이게 어떤 가치가 있겠구나. 그죠? 근데 이들이 게임만 얻는 것이 아니라 확장을 시킵니다. 메타버스, NFT, P2E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모든 게임사가 다 하려고 하니까. 근데 이 회사는 크리에이션 엔진이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 게임을 만들거나 캐릭터를 만들거나 메타버스를 만들거나 멀티버스를 만들거나 이것을 여기서 가능한데 퀄리티는 굿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유저들은 어때요? 더 늘겠죠. 이 게임 유저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홍보가 잘 되면 엄청나게 늘 거예요. 저는 인도를 13억 7천만 명 정도로 늘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잘못 얘기를 했더라고요. 인도가 몇 명이에요? 14억 1천만 명이 넘었더만요. 중국이 1위고 인도가 2위인데 그 시장을 섭렵하는 쇼폼 시장 하나가 한국의 기술로 인도를 들어갔어요. 쇼폼이 뭐예요? 틱톡, 유튜브에서 짤 이런 것들이 이제 쇼폼 시장인데 한국의 기술로 인도를 겨냥했는데 유저가 엄청나게 늘고 있는 그 회사가 크레타 플랫폼에 들어왔어요. 아, 그러면 이 기술력이 있는, 이 퀄리티가 있는 엔진에 크리에이터들이 붙어서 게임을 제작하고 무엇을 누려요? 수익을 볼 수 있다면 유저들은 떠들겠죠. 자, 그러면서 그 기술들을 퍼나르고 그것을 보게 되고 관람하게 되면 어때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돈이 벌리잖아요. 요즘 꼬맹이들의 꿈이 그거라는 거죠. 또한 트위치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데 AI를 붙여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한다거나 도네이션, 게임을 여기서 누군가가 이 기술을 가지고 잘 만들 때 기부를 받아서 만드는 거예요. 기부를 했던 사람들한테 캐릭터 하나씩을 나눠줘. 그래서 돈을 벌게 한다는 거죠. 도네이션, 베팅형 게임. 아까 디센트럴랜드에서 봤던 갬블형 게임, 베팅형 게임, 경마 게임 뭐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다 붙죠. 또 하나 가상 랜드, 버추얼 랜드가 붙어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버추얼 랜드를 한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중에서 요거를 한번 볼까요? 보세요. 가운데 고래 한 마리가 자, 요번에 이 가상 부동산 관련 NFT를 저희가 판매를 했죠. 판매를 했는데 그때 제가 샀던 것이 이 가상의 부동산의 땅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러면 여기 지금 뭐가 붙었어요? 광고판이 붙었죠.
광고 센터를 지을 수도 있고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큰 땅을 가진 사람은 도시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삼성전자가 어디로 들어와서 가상부동산을 매입하고 거기에 삼성전자 몰을 차리더라. 코카콜라가 매장을 차리더라. 뭐 이런 거죠. 전시관을 차리더라. 이게 가상부동산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가상부동산 위에 올라오는 멋있죠? 자, 다른 거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제가 이렇게 다 보여드리니까 되게 좋아라 하더라고요. Wherever you are, whenever you are, I'll be with you. Whatever you want, whatever you think, it's already with you. Wherever you are, wherever you are, I just wanna go with you. Wherever you are, whatever you think, it's already with you. 어때요? 뭐 실감 좀 나나요? 네. 잠깐만요. 자, 그러면 이제 게임도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게임을 한다고 치면 이 화면은 그래픽이에요? 사진이에요? 네, 그래픽입니다.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이제 게임 얹으면 이런 지금 이 나오는 이 게임은 현재 있는 거예요? 만들 거예요?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얹고 있는 것들이고. 자, 이게 C2E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형식의 게임을 칼도 주어지고 장비도 주어지고 갑옷도 주어지고 이 배경도 다 주어져요. 어떻게 이것을 만드느냐? 일반인들은 솔직히 어렵죠. 근데 여기에 AI를 입혀서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취향에 맞춰서 자동적으로 붙여주는 시스템이 붙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로블록스는 일일이 다 갖다가 붙여야 되는데 여기는 AI가 취향을 대충 설명을 해주면 어때요? A형, B형, C형 선택 A형. 그 다음에 그 지형짐을 A형, B형, C형 이렇게 선택해 가면 일반인들도 훨씬 수월하겠죠. 자, 이 게임이 바로 11월 달에 네, 킹덤 언더 파이어 더 라이즈가 이제 나오게 되겠죠. 자, 다시 화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런 가상부동산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가상부동산에 제가 싹 제 친구들 사진도 다 전시를 했어요. 근데 킹덤 언더 파이어 더 라이즈라는 게임을 이 출입문을 통과해야 돼. 그때 돈을 받아요. 입장료를. 그러면 돈이 될까요?
마치 영화관에서 티켓을 사와. 그래서 티켓을 내놔. 라고 한다면 그 게임을 하려고 하면 그 가상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가야 한다는 거예요. 꼬맹이가 있어요. 꼬맹이가. 로블록스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로블록스 좀 로블록스에 로벅스라는 게임 내 화폐 좀 벌었어?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무리 해도 주질 않아요. 돈 주고 사야 돼. 돈 주고. 근데 로블록스는 로벅스가 필요하지만 크레타에 올라오는 모든 게임은 크레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게임을 열심히 했더니 크레타 포인트를 조금씩 줘. 그 경험치들을 조금씩 줘요. 그것을 크레타 토큰으로 바꿀 수 있어. 그래서 그것을 거래소에 내다 팔았더니 현금 수익이 생겨. 이런 게임이 바로 P2E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붙었다? C2E도 붙었다. 그것을 공유하고 퍼나르고 어떤 이익적인 커뮤니티 행동을 했었을 때 S2E, 공유하고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스템까지가 이 안에 장착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쇼품 시장 하나가, 인도를 겨냥한 쇼품 시장 하나가 굉장히 발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유튜버나 아니면 쇼품, 이 크리에이터들을 잘 활용하면 이 플랫폼을 광고하는데 어때요? 훨씬 수월하겠죠. 그죠? 근데 이 안에는 어떤 사람이 와야 돼요? 최고의 크리에이터가 첫째 필요하다는 거예요. 최고의 크리에이터.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레이 이치로 나카자토라는 사람이에요. 이 레이 이치로 나카자토는 마이크로소프트에 근무를 하고 세가에 근무를 하고, 자, 얼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입니다. 게임 제작의 검을 레이 이치로 나카자토,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크레타의 CCO로 합류했다라는 기사예요. 이분은 마이크로소프트, 세가 이런 곳에 근무를 했었던 베테랑이고, 자, 이분의 인터뷰 얘기를 잠깐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진짜 잠깐만. 크레타 플랫폼에 들어와서 소감을 좀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Hi, my name is Ray Nakazato. I'm a Chief Creative Officer at Creta right now. I have over 30 years experience in making games, starting from 8-bit PC games. And since then, I made 아츠, 캡콤, 마이크로소프트 아주 대단한 회사들이에요. or developed or produced well over 100 games at like Electronic Arts, Capcom, Microsoft, and other major publishers, as well as my own studio.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 사람은 제가 차트에서 보여드리면 이게 대작 게임들이에요. 이분이 만들었었던 전 세계적인 대작 게임들. 일본에 이분이 부사장으로 근무했었던 세가라는 회사는 대한민국에는 넥슨, 넷마블, 네오이즈, 뭐 CCR, 컴투스, NHN, 카카오 등등 게임사들이 200개가 넘게 있습니다. 근데 상위 대한민국의 넥슨, 넷마블, 네오이즈, NC소프트 이 정도 급이 어느 정도냐면요. 넥슨이 연 매출이 3조입니다. 3조. 근데 이분이 근무했었던 부사장 으로 근무했었던 세가는 연 매출이 7조에 달합니다. 일본에서 서열 2위. 근데 이분이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많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게임계 베테랑 하면 나카자토예요. 게임계 베테랑 하면. 자, 이 게임계 베테랑이 어디로 가지 않고 이리 왔냐면 블리자드라는 그 게임사가 있습니다. 블리자드. 이게 블리자드라는 게임이에요. 어저께 18살짜리하고 20살짜리 청년들이 왔는데 그들은 바로바로 알아들어요.
근데 이 게임사를 어디가 인수를 했어요?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인수를 했어요. 얼마를 줬냐면 83조를 줬어요. 83조를 주고 이 게임사를 인수하고 이 게임을 책임자를 지정할 때 누가 책임자였으면 좋겠습니까? 넥슨의 회장? 아니면 뭐 NC소프트 회장? 아니에요. 이분한테 첫 번째로 연결을 한대요. 저런 대형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사면 이분한테 첫 번째로 전화를 해서 당신이 책임자여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크레타 플랫폼으로 온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사로 안 가고. 이분이 이 크레타 플랫폼의 크레타 재팬, 일본의 수장입니다. 합류를 결정을 했고, 일본에서 이번에 행사를 열었는데, 이분의 이제 영향인 거죠. 행사를 열었는데, 누가 왔냐면, 잠깐만요. 자, 이런 화환이 이제 왔어요. 보면은. 이건 아니고. 화환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이 팀이 온 거예요. YGG 재팬. 이 팀은 누구냐면요. 전 세계에 이제 그 벤처 캐피탈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통 여러분들이 그 크립토 커런시 시장에서는 그레이스케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또는 뭐 셀시우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A16Z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안드리센 호로이치라는 오너가 그 운영하는 그 회사 엄청난 VC로부터 이 회사가 투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이 투자 자금을 어디다가 투자를 했냐면 엑시 인피니티에 대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엑시 인피니티 최고가를 경신할 때 다 현금 처분을 다 했습니다. 대박이죠. 그리고도 엄청난 지금도 자산을 가지고 있는 팀이에요. 뉴스에 뒤져보면 다 나옵니다. 근데 이 회사가 크레타 재팬의 나카자토 행사에 참여를 해서 뭐라 그러냐면 엑시로 우리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 크레타로 합류를 하겠다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카자토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10개 이상의 일본 쪽에 자기가 아는 그 불지의 회사들이 크레타에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첫 번째 YGG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대한민국은 네이버잖아요. 일본은 야후, 중국은 바이두 이렇습니다. 일본의 야후 산하에서 모바일 게임으로 최고 돈 많이 버는 1위 회사. 그 회사가 오카키치라는 회사래요. 거기에 오카모토 요시키? 뭐 이름이 요시키야. 네. 하여튼 오카모토 요시키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스트리트 파이터 하면 꼬맹이들이 다 알아요. 홍상현 사장이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스트리트 파이터는 전 세계에 거의 다 합니다. 그걸 만든 장본인이 오카모토 요시키예요. 그 오너가 크레타에 아주 긴밀한 협력을 제안을 해온 거예요. 그분이 연 2조씩 번대요. 게임 하나로. 근데 아마 제가 볼 때 9월 14일 이전에 계약이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도쿄 게임즈에서 이 회사인지 그 회사인지 부스를 우리나라 무역센터에 부스 팔잖아요. 이렇게 네모나게. 부스를 100개를 신청을 했대요. 거기에서 크레타하고 YGG하고 오카키치하고 협력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9월 14일 날 어쩌면 이전에 발표가 날 수 있다. 박수 한번 안 주십니까? 지금 이런 회사가 11개 정도가
크레타에 붙고 있다. 이 얘기를 누가 해요? 나카자토가 직접 하는 얘기예요. 이때 일본에서 게임사들이 왔는데 이렇게 빼곡하게 왔어요. 일본의 굴지에 다 게임사들이에요. 이거 이제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이렇게 작게 보여드려요, 잠깐. 근데 이 굴지의 회사들이 전부 다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나카자토 씨를 다 바라보고 있어요. 나카자토 씨. 그래서 나카자토 씨가 우리 크레타에 합류를 할 때 나카자토상 혼자만 온 것이 아니라 일본 전체 12의 개발자들을 다 몰고 왔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크레타에 합류.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일주일 정도 회의를 아주 긴박하게 열고 갔어요. 그때 제가 가가지고 잠깐 사진을 찍었습니다. 얼굴을 보면서. 네, 이분이에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키도 굉장히 큰데요. 너무 바쁘니까 뭐 사진 좀 찍고 과일 좀, 한국 과일, 자두 이런 것 좀 사다 드리고 왔어요. 한국 과일 좀 맛보라고. 그래서 우리 그 플랫폼에 이분이 하나가 들어왔고 또 한 분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 또 한 분은 누구냐면 알렉스라는 분인데, 알렉스 얼굴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잘생겼나 몰라요. Hello, my name is Alexander Harutyunyan, or just short Alex. I'm a CEO of the Innova, online game publishing company with the operations worldwide. And I'm also a co-founder and 방금 전에 CEO 보시면 of Zard and Taichi 전 세계에서 worldwide. 활동하고 And I'm 있는 also a co-founder. 이노바의 대표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분이 나이는 젊어요. 30 몇 살밖에 안 먹었어요. 근데 온라인 게임 퍼블리싱 회사인 이노바의 CEO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노바를 또 들고 왔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이노바가 뭐 하는 회사냐면 이런 회사예요. NC소프트, 러시아 이노바와 아이온 퍼블리싱 계약 체결. 다시 얘기하면 러시아와 유럽 쪽에 NC소프트는 한국의 기업이잖아요. 그죠? 여기 말고도 넥슨하고도 넷마블하고도 다 해서 게임들을 유럽에 유통을 시키는 전문가. 어떤 이노바의 대표. 이분이 아까 그 30 몇 살짜리 알렉스입니다. 알렉스가 한국에 이틀 전에 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알렉스하고 인터뷰를 제가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분하고. 참여 안 하실 거죠? 참여합니까? 네. 안 하면 바보죠. 네. 자, 알렉산더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전 세계적인 누구하고 맞붙으면 비슷하냐면 영화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그 명성 이상 게임계의 레이 이치로 나카자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렉산더는 지금 현재 이노바의 CEO입니다. 겸직으로 크레타 유럽 지금 아르마니아로 가가지고 개발자들을 모아서 플랫폼을 개발하는 일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오는 날 코로나가 걸려서 일주일 있다가 들어온 거예요. 자, 알벤 케인. 알벤 케인은 이 알벤 케인은 참 오면 제가 용돈 주려고 하는데 안 와. 네, 알벤 케인 한번 보여드리고 갑니다. 어디 있지? 여기 있네. 알벤 케인은 자, 우리 그 크레타의 임원이죠. 블록체인 산업의 거인 알벤 케인 공동 설립자 겸 전무로, 이건 보도자료예요. 글로벌 메타버스 게임 서비스 회사인 플럭스 드라이브 합류. 플럭스 드라이브는 크레타의 회사 명칭입니다. 플랫폼의 회사 명칭입니다. 이분이 아이오타의 지분권자이고 폴리곤의 마케팅 파트너입니다. 폴리곤이 얼마나 성장을 했어요?
폴리곤 네트워크 위에 디앱이 19,000개 이상이 올라왔어요. 그 성과가 알벤 케인 성과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폴리곤 가격이 어때요?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폴리곤을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폴리곤을 잘 모르시는구만. 폴리곤. 여기서 한번 보면 폴리곤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 1205원 정도 하네요. 네, 폴리곤. 폴리곤 프로젝트에 합류를 했었고, 아이오타 프로젝트에 합류를 했었던 알벤 케인. 자, 이 아이오타. 네, 이 아이오타가 저희 크레타와도 관련이 생길 것 같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유가 뭐냐? 이 아이오타에서 A를 빼면 IoT입니다. 사물 인터넷이라는 뜻이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사물을 제어하고 우리한테 이로운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어때요? 그런 산업이에요. 근데 이 아이오타가 블록체인 기술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아이오타 이렇게 서열 3위까지도 갔는데 이유가 뭐냐면 비트코인 느리죠. 이더리움 느리고 수수료 비싸죠. 근데 이 IoT 기기들까지 인프라에 들어오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사람 간의 거래도 속도가 느려지는데 기기까지 들어오면 여기에 AI나 로봇, 빅데이터, IoT 이렇게 들어오면 감당할 수 있는 블록체인이 없죠. 근데 감당을 해보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거예요. 근데 리얼 데이터를 입력을 하니까 돌아요, 못 돌아요? 못 돌아요. 그래서 지금 서열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개발하고 산업화를 시키려면 그 필요한 기술들이 있어요. 빅데이터, AI, IoT 이런 것들 인프라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무슨 기술이 필요하다? 블록체인 메인넷 기술이 필요하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크레타 플랫폼 하단에 붙어 있는 메인넷 기술이 있습니다. 이 메인넷 기술 잘 보시면 이제 지금은 여기 다 설명하고 여기 온 거예요. 이 메인넷 기술이 아이오타가 못한 걸 기술을 이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알벤 케인이 아이오타의 지분권자인데 아이오타가 성장을 못하고 막혀서 아이오타2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술을 누가 가지고 있다? 이 크레타 팀의 메인넷 팀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이오타와 이 메인넷 크레타와 연관관계는 반드시 생길 것이다라는 거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폴리곤도 반드시 연관이 생길 것이다. 우리 지갑이 지금 폴리곤 기반이잖아요. 우리 기반이. 그죠? 지금 메타마스크에서는 이더리움 메인넷 하단에 폴리곤 네트워크를 추가해서 우리 크레타는 그 폴리곤 네트워크에서 어때요? 전송이 가능한 그걸로 NFT를 구매하고 그걸로 NFT를 보유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추구를 했을까요? 지갑은 트론링크 지갑이에요. 트론 지갑. 근데 왜 폴리곤을 갈아탔을까요? 느낌이 뭔가 오세요? 폴리곤과 무엇을 하려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힌트를 많이 드렸어요. 이제 바로 가가지고 이제 끝났다. 1000만 배 오른다. 폴리곤하고 뭐가 있든 막 이런 거 만들어야죠. 또 열심히. 그잖아요. 네.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답답해 죽겠어요. 네. 그럼 방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더 답답해 죽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가 가지고 있는 메인넷 기술을 잠깐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올해는 못해요.
왼쪽에 이 화면을 잘 보십시오. 뭘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 말고. 잘 보시면 이더리움의 비타릭 부테린이라는 창시자가 이 기술을 알아챈 지 조금 됐습니다. 이제 이더리움이 이런 기술을 가지면 좋겠다. 근데 블록체인 업계에서 샤딩에 관심을 갖는 프로젝트들이 많습니다.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저 오피트에 와 있는 것 중에서도 샤딩 기술을 붙인 기술들이 있습니다. 포크체인이 바로 샤딩 기술을 붙인 기술이죠. 근데 여기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것은 이제 기술적인 공부인데, 첫 번째, 새 블록을 블록체인에 추가할 때 병목 현상이 생기는데 그 병목 현상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기술을 쓰려고들 합니다. 또 하나, 새 정보를 블록체인에 추가할 때 각 노드들이 보관하는 원장의 사이즈 문제, 다시 얘기하면 블록체인은 이렇게 블록 안에 데이터를 가두려고 하는 기술인 거예요. 세 번째, 노드들 간에 주고받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비트코인 노드가 몇 개나 가지고 있죠? 눈 좀 하나씩 떠주세요. 2개 다 감으면 어떡해? 제가 안 보이잖아요. 네. 비트코인 노드가 5,000개 이상이라고 치면 그 5,000개 노드가 메인 노드, 즉 서버하고 통신을 다 해야 됩니다. 통신을. 그래서 용어를 프로토콜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통신이, 이 데이터가 양이 많으면 어때요? 통신이 느릴까요? 빠를까요?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여기에 100명의 유저들이 앉아 있어요. 근데 저 카페에 와이파이가 하나가 들어왔는데 만약에 그 와이파이에 100명이 달라붙어서 나눠서 쓴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n분의 1로 쪼개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로드, 다운로드는 현저하게 느려지겠죠. 그때 이 샤딩 기술을 붙이면 어때요?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다시 얘기하면 병목 현상을 줄이는데 쓰는 기술인데, 노드 하면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솔라나가 멈추는 이유는 노드 때문에, 카카오의 클레이튼이 멈추는 이유는 노드 때문에, 이오스가 21개의 노드를 가지고 있는데 프라이빗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노드 때문입니다. 근데 그 노드들이 가볍지 않으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머리가 가분수예요. 달리기를 할 수 있을까요? 머리 들고 다니다가 뭐 볼일 못 보겠죠. 그런 스타일이 돼버려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것은 뭐냐면 데이터를, 네트워크를 샤딩하는 기술. 다시 얘기하면 이분이 바빠. 일을 어디다 줘야 돼요? 이분한테 더 줘? 죽으라고? 아니에요. 떼다가 여기다 줘야겠죠. 여기 또 놀고 있으면 여기다 줘야겠죠. 여기가 힘들어하면 옮겨야죠. 샤드가 바로 그겁니다. 데이터를 무겁게 들고 있으면 나눠줘요. 그것을 가변적으로 운영을 해서 어때요? 속도를 제어하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활용을 하는데, 이게 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입니다. 블록체인에 적용한 최초 개발한 기술입니다. 이것을 특허를 6개를 출원을 해놨어요. 이게 특허가 나면 어때요? 비타릭 부테린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도 갖다 쓰려면 이 기술을 여기서 갖다 써요. 이미 이 기술 이전에 베리파이어블 프루닝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들 어려워해요. 근데 기술적으로 좀 도달하면 안 어렵습니다. 베리파이어블 프루닝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코스모스라고 아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톰의 블록체인은요, TPS가 빠릅니다. 4000 TPS. 근데
이 블록에 담을 때 여기 있는 사람이 거래가 하나도 없어도 블록을 생성해요. 그러면 느려집니다, 속도가. 그러면 거래가 생길 때만 블록에다가 담으면 좀 낫겠죠. 베리파이어블 프루닝 기술은 어떤 거냐면 비트코인에는 머클트리라는 바이너리 구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너리 좋아하잖아요. 바이너리. 이 밑에 바이너리, 밑에 바이너리. 이렇게 데이터가 두 가지 갈래로 저장을 합니다. 근데 이쪽에 저장된 데이터가 이쪽하고 똑같으면 어때? 이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도 코스모스 아톰은 그걸 다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을, 그러면 용량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하루에 여러분 스마트폰 보통 용량 얼만큼 씁니까? 256기가 씁니까? 512기가 씁니까? 제가 작년에 얘기했죠. 올해 테라가 나올 거라고. 테라는 나왔습니다. 제 USB는요. 그 작은 손톱만한데 2TB.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아톰이 하루에 저장하는 용량이요. 이 스마트폰 256기가를 하루에 저장합니다. 그러면 내일은 어때요? 하나 더 사와야죠. 모레는 하나 더 사와야죠. 이건 비용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하루에 172기가씩 저장을 해요. 감당이 돼요, 안 돼요? 스토리지를 맨날 돈 들여서 늘려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이 기술로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거 하나를 차는데 20년을 써도 돼요. 20년을 써도 돼요. 이거 하나를 채우는데. 다시 얘기하면 20년 동안에 이 기술로 데이터는 10기가를 넘지 않습니다. 그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더리움이 2019년도에 3테라를 넘었습니다. 올해 7테라를 넘었습니다. 내년이면 14테라가 넘을 겁니다. 근데 20년을 써도 10기가를 넘지 않아요. 테라가 아니라. 이런 기술은 확보하기가 너무 어렵죠. 단적인 예로 이 기술이 어디에 붙어 있다? 크레타의 저변에 기술이 붙어 있습니다. 메인넷 기술이. 이들이 3년 동안 땀을 펄펄 흘리면서 낑낑대고 만들어 놓은 기술에 우리가 다 만들어 놓은 기술에 탑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들 때 탑승하는 것보다 만들어졌을 때 탑승하는 게 훨씬 우리한테는 유리하죠. 시간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땐 여기에 크리에이션 엔진에 여기에 나카자토, 알렉스, 알벤케인 등등 다 붙어 있지만 이 메인넷 기술과 크레타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의 게임 플랫폼의 성격을 보면 넥슨, 넷마블, NC소프트, 네오이즈, 위메이드, 컴투스 이 회사들이 이 플랫폼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이러니하네. 왜 여길 보죠? 걔네들이 만들면 되지. 넥슨은 블록체인 기술이 있습니까? 그럼 어떤 걸 갖다 쓸까요? 클레이튼? 이더리움? 속도는 느리고 확장성이 더딘? 그들은 다 지금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을 하려면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해? 모든 게임사는 NFT를 하려고 하는데 NFT를 하려면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이 필요하다. 고로 여기가 최강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게임사가 몇 개? 200개. 일본에 몇 개? 500개. 전 세계에 몇 개? 1만 개 이상의 게임사가 이 플랫폼을 모델링을 삼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허황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카자토가 와서 크리에이터들, 개발자들을 불러서 모델로 게임 서너 개만 런칭하면 이 플랫폼 완벽하게 확대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군데가 딜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몬스터 스트라이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몬스터 스트라이크라는 회사가 게임을 만들어서 6년 동안에 12조를 벌은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도 크레타 플랫폼하고 손을 잡고자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몬스터 스트라이크, YGG, 오카키치 이런 회사들이 제가 볼 땐 9월 15일 이전에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입니다. 계약 가능성이 있는 회사. 그러면 계약하고 나서 신문에 떠들을 때 크레타를 사는 게 나을까요? 그 전에 사는 게 나을까요? 상장하고 나서 사는 게 나을까요? 그 전에 사는 게 나을까요? 또 이런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게임 플랫폼의 기술적인 컨셉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자, 이 화면 하나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이 크레타 플랫폼의 기술적인 설계도입니다. 원론 유저 인베스터 누구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투자하고 지갑을 갖고 있는 사람. 여기는 논 블록체인 유저, 투자도 하지 않았고 지금 블록체인 지갑도 갖지 않은 누구예요? 이 사람들. 여기는 우리들을 얘기해요. 크레타 플랫폼의 유저들. 여기는 누구를 얘기해요? 게임이 런칭하면 크레타를 사서 게임을 해야 하는, 다시 얘기하면 블록체인을 모르고 지갑을 모르는 사람들이 게임을 하려면 지갑을 설치해야 하는 유저. 어떤 게 많은 게 좋아요? 얘보단 얘가 많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저가 10,000명이라고 치면 게임에 참여하려는 유저가 10,000,000명이면 게임 아웃이에요. 그죠? 왜? 우리 10,000명이 시장에서 집어던져서 팔으려고 한다면 10,000,000명이 사려고 하면 그 코인은 어떻게 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서비스 되면 크레타 가지면 돈 좀 되겠습니까? 그런 뜻인 거죠. 차이점은 로블록스는 단순한 게임이에요. 제가 1시간을 로블록스를 해보니까 돌아버리겠어요. 답답해서. 아무 재미도 없어. 인내심이 필요해요. 근데 16살 미만짜리들은 너무 깔깔거리고 좋아해. 이런 거죠. 근데 여기 크리에이트 엔진에서 구축을 하면 청소년도 메타버스 플랫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새로운 게임을 제작해도 장년층도 다 이용이 가능하다. 확장성 어디가 좋은 거예요? 여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제페토 샌드박스, 아까 샌드박스 보여드렸잖아요. 기존의 게임 말고 이들이 새로운 게임을 만든다. 그러면 유니티 엔진이나 언리얼로 안 가고 여기서 게임을 만들어서 자기네 아이템을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를 하는데 저작권을 보호받는다. 오픈시나 FTX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면 저작권 보호는 없는데 여기는 스마트 컨트랙이 투트랙으로 움직이면 여기는 저작권자도 보호를 받는다. 그러면 그들은 어디로 가겠느냐? 일반 게임사, 갈라게임즈 엄청난 회사죠. 근데 이 게임사가 여기로 와서 자기네 IP권자, 디자이너 이런 것들을 다 보호해 줄 수 있는 곳으로 갈 것인가? 오픈시에 가서 거래하고 소비자들끼리 돈만 나눠 먹는 대로 거래를 할 것인가? 이런 거죠. 그래서 삼성이 들어온다면 자기네 컨텐츠에서 예를 들어 삼성이 게임을 하나 만들어서 가져오려면 여기에서 만들어서 멀티버스에 들어와야 해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게임들도 들어오고 제페토처럼 제페토는 어때요? 단순한 SNS 서로 대화를 나누고 친구를 불러서 그 안에서 노는 시스템이라고 치면 들어와서 게임을 제작하거나 거기에서 메타버스 그 환경을 조성하고 캐릭터를 만들고 여기를 와서 그 캐릭터를 그들끼리 거래하게 만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일반 게임사들도 다 여기를 바라볼 수 있는 플랫폼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언리미티드, 제한이 없다. 리미티드, 16세 미만이다. 픽셀 형식이다. 어때요? 제페토 SNS만 가능하다? 그게 아니라 메타버스, 멀티버스, 일반 게임사들도 다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이다. 근데 그 밑에 저변에는 뭐가 깔려있다? 블록체인 기술이 전 세계에서 알아줄 만큼의 기술이 붙어 있다.
이런 것이 중요한 팩트들이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메타콩즈 한번 가볼까요? 메타콩즈. 자, 이 회사가 메타콩즈입니다. 고릴라를 캐릭터로 만든 거예요. 이것을 어디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오픈시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픈시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이 고릴라들은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해요. 그럼 메타콩즈가 오픈시로 가서 판매하는 게 나을까요? 우리 마켓플레이스에 판매하는 게 나을까요? 이런 취지인 거죠, 일종. 근데 여기에 가서 봤더니 여기는 거래하는 NFT가 300만 명. 우리 플랫폼에 왔더니 포트리스 유저만 2,400만 명. 이런 거죠. 거래소를 어디를 가는 게 좋아요? 사람이 많은 곳을 가는 게 좋아요. 그죠? 거래량이 늘을 거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가 준비하고 있는 컨셉이 제가 볼 때는 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나카자토가 직접 얘기한 게 뭐라고 그래요? 메타버스 시장에 향후 3년, 5년 이내에 굉장히 많은 플랫폼들이 출범을 할 것이다. 근데 5년 정도 지나서 보면 그 중에 전부 다 사라지고 크레타 플랫폼이 남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시장 점유율은 메타버스 세상에서 30%대 이상은 점유하지 않겠나.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라고 하니까 여기가 그동안 만들어 놓은 블록체인 메인넷 기술이 전 세계 탑이다라는. 또 하나가 이 엔지니어들이 만들어 놓은 게임 엔진이 전 세계 탑이라는. 또 하나, 이들이 대한민국에서는 게임계의 사관학교로 불릴 만큼 기술력과 퀄리티가 굉장히 대단하다는. 그 플랫폼이 바로 크레타 플랫폼인데 그 크레타 플랫폼에는 플랫폼 내 화폐가 뭐다? 크레타라는. 로블록스에서 그 시장 내 화폐는 로벅스입니다. 그잖아요. 그것이 바로 크레타라는. 이제 머릿속에 좀 컨셉이 잡히시죠? 자, 이런 프로젝트가 대한민국에서 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약소국이고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에서 투자가 잘 단행이 안 되죠. 한국 기업들은. 그죠? 근데 자, 이분 한 분 소개를 드릴게요. 이거는 BCG에 관련된 구조도입니다. 네, 구조도. BCG라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라는 크립토 커런시 시장에서 굉장한 막대한 영향력이 있는 회사예요. 그룹이라고도 하죠. 이들은 누가 만드냐면 유니온뱅크, HSBC, 시티뱅크, 마스터카드, 나스닥에 합류를 해서 이 팀을 만들었어요. 베리 실버트가 CEO입니다. 근데 왜 이것을 보여드리냐? 이 DCG 그룹의 보안 책임자였던 유리스타브라는 사람이 알벤케인과 연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메인넷 기술을 검토하고 검증하고 들어온 거예요. 어디에? 크레타 플랫폼 밑에 메인넷 회사에 합류를 해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여기에는 굉장한 VC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레이스케일. 또 어디예요? 점프 트레이딩, GSR. 여기 안에는요, 굉장히 쟁쟁한, 여기 주변에 붙어 있는 거래소, 여기에 업비트나 이런 데서 쓰는 지갑 플랫폼을 만든 회사들 어디예요? 비트고, bit고라고 하죠. 이런 회사들이 이 안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안 책임자가 이 메인넷 회사에 합류를 했다는 거예요. 예쁘지 않아요? 그 사람 얼굴을 보여드리면 그 사람이 이미 계약하고 들어왔으니까 얼굴을 보여드려도 되잖아요. 네, 얼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야무지게 생겼어요. 야무지게 생겼죠? 차세대 블록체인 로커스 개발사 블룸 테크놀로지는 로커스 체인 어드바이저로 유리스타브를 영입했다. BCG의 멤버이고 BCG 자회사
제네시스의 현직 임원입니다. 보안 임원. 이 사람이 이 기술을 검증하고 합류를 한 거예요. 독특한 게 뭐냐면 솔라나에서도 어드바이저로 제안을 받았고 폴리곤에서도 제안을 받았어요. 이 외에 28군데 제안을 다 거절을 했는데 이분이 어떤 사람 하나를 이 회사하고 조인을 시키려고 불렀는데 그 회사가 한 달에 암호화폐 거래 금액이 얼마냐면 한 달에 암호화폐 거래 여러분 얼마 정도에 1,000만 원 정도 합니까? 이들이 한 달 거래량이 100조에 달합니다. 1년에 1,200조를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팀이 이분의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회장을 불러놓고 알벤케인을 불러놓고 유리스타브하고 3자 회담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검증했었던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그 자리에서 아니 이거 어떻게 이런 거를 블록체인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이래요. 왜? 성장 가능성이 적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것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바로 블록체인 미래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기술이 크레타 플랫폼 저변의 메인 기술로 장착이 된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 100조를 거래하는 암호화폐 거래를 하는 그 팀하고 연결이 계약이 성사가 됐어요. 이번째는. 계약서를 이미 썼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이 컨트롤 타워들하고 계속 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기술을 어떻게 세상에 알리고 얼마의 가격 정도를 만들고 어떤 인프라들을 들어오게끔 하고 이 안에 기업들을 어떤 것을 얻는데 거래소들은 어떤 회사들이 투자를 단행을 해야 하고 이 회사가요 500개의 기업의 자금을 핸들링하는 회사가 이 회사입니다. 지금은 밝혀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전 세계의 거래소 굵직한 데는 다 투자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미래가 밝다. 제가 이런 얘기를 잘 안 드리는데 오늘 조금 해드리는 거예요. 네, 저는 좀 꼼꼼하다 보니까 꽉꽉 눌러서 필요한 것만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게 가장 큰 대변이 되는 대화 같아요. 위믹스 토큰이 있고 크레타가 있습니다. 위믹스와 크레타를 비교하는 가장 중요한 점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위믹스는 200원에서 31,000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얘네는 블록체인 메인넷 기술이 없고 크레타는 메인넷 기술이 전 세계적인 기술이 붙었습니다. 이 크레타에 있는 메인넷 기술 위에서 전 세계 최초로 게임을 돌리는 것을 성공을 했고 8월 이달 아니면 다음 달에 이 게임 체인이 돌아요. 서버가 필요 없는 메인넷이 새로 돕니다. 그러니까 보상 플랜이 있는 토큰이 코인이 있는 메인넷이 있고 보상이 없는 리워드가 없는 게임 체인이 하나가 더 돌아요. 분리했어요.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게임을 갖다가 붙여서 일반인들 대중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메인넷 기술이 이제 선보입니다. 안 놀라십니까? 저는 이 기술을 검증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알벤케인도 직접 했고요. 유리스타브도 직접 했습니다. 이거 검증한 사람 대한민국에 한 2분 더 계십니다. 저 말고. 자, 여기는 메인넷이었고 메인넷이 있다. 여기는 게임 엔진이 있고 여기는 게임 엔진이 없다. 남의 플랫폼에 붙어서 게임을 만드는 기업이다. 여기는 나카자토라는 전 세계적인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한 분 더 있습니다. 누구? 모카키치의
오카모토 요시키라는 사람이 합류를 하면 이 사람은 나카자토는 예술성의 이 게임을 만드는 예술성의 전 세계 탑. 오카모토 요시키는 그걸로 돈을 버는 전 세계 탑. 이 두 명이 다 여기 합류를 합니다. 알벤 케인이라는 폴리곤 또는 아이오타, 어셈블리, 다오 배저 프로젝트를 직접 핸들링했던 코인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로 합류를 했다는 거예요. 플랫폼. 자, 그러면 이 시장에 대한민국에 이 정도의 컨셉으로 확장성을 띠고 투자를 받고 하는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거래소 중에 코빗, 빗썸, 코인원, 또 어디 있어요? 업비트. 마지막으로 한 군데를 제가 더 찍었었어요. 여기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5개, 5대 거래소가 아니라 4대 거래소에 있었을 때 고팍스를 찍었습니다. 지금은 다 알죠. 고팍스가 BCG 그룹에 투자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5대 거래소가 된다면 고팍스일 겁니다 했는데 몇 달 후에 고팍스가 경제가 5대 거래소로 올라옵니다. 근데 그보다 크레타가 훨씬 큽니다. 플랫폼의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기회는 좋은 기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좀 좋은 얘기 또 하나 더 해야죠. 투자 결과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저는 안 집니다. 투자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되니 스스로 판단을 하라. 이게 뭐예요? 업비트의 문구예요. 업비트의 문구. 왜? 제가 좋은 기술적인 분석도 여러분한테 드렸고 성장 가능성도 말씀을 드렸고 눈 2개 감으면 하나 뜨라고도 말씀을 드려서 좋은 정보를 드렸는데 기내 아니네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저는 제 자산은 여기 다 투자했어요. 누가 뭐 당신이 얘기했지 않냐 저 듣기도 싫고요. 그런 얘기 하고도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판단하라고 여러분 눈으로 두 눈으로 보고 판단하라고 안내를 한 거예요. 그죠? 또한 설명과 달리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건 100% 진행되는 것 중에 한 28% 정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오늘 설명 내용이. 나머지 몇 %예요? 72%는 얘기를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진행되는 일들이니까. 자, 그래서 설명과 달리 그것들이 붙을 때는 공개 로드맵이 주최 측에 의해서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은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든 가난하게 살든 저한테 그런 책임은 묻지 마시고 가난하게 살기는 틀린 일인 것 같은데 그죠? 근데 꼭 가난을 추구하는 분이 있어요. 왜? 상장하면 죄다 팔고 오르면 우는 사람. 또 가진 핑계를 대서 여기 있는 걸 다 빼다가 딴 데다 매출을 하고 싶어서 뺐더니 거기는 망하고 여기는 흥하더라. 이런 사람. 이렇게 설명을 열심히 드렸더니 다 듣고 선능력 5분 출구 또 가는 사람. 이런 분들은 말릴 방법이 없어요. 네. 정말 그분들은 숨 쉬기도 어려울 만큼 바쁘게 삽니다. 근데 부자가 안 되네. 네, 이런 아쉬움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설명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